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마감 시간 아니죠. 개장 시황 워킹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지금 9시 딱 개장을 해서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뭐 개장을 했으니까 한두 마디로만 전략 포인트 딱 한 번만 짚고 그다음 하이닉 실적 메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두 마디로 안 되는데. 한두 마디로 해야 돼요. 한두 마디로 해야 돼. 바빠요. 오늘 외국인 선물 집중해보자. 외국인 선물 집중해보자. 김정은 본부장님. 메타가 하이닉스도 끌어내리나? 메타가 하이닉스 초친다. 알겠습니다. 그런 퀘스천 마크. 메타가 지금 시간에서 몇 퍼센트 빠집니까? 아까 12%? 네. 15%? 네네. 진짜 어제 저희가 클로징벨에서 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매크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뭐 하나 안 터져야 요거 좀 그래도 호실적답게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지금 반영이 안 될 것 같은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는 네. 의미가 아주 커요. 의미가 아주 큽니까? 아주 커요. 네. 오늘 그러면 이야기할 게 많아서 좀 바쁠 텐데 일단은 코스피의 예상 체결 지수는 마이너스 1.2%, 코스닥은 마이너스 0.7%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요, 하이닉스가 3%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걱정할 게 이거야. 메타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메타부터? 그걸 알아야? 메커니즘 이해해야지 이걸 왜 빠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 타이트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개장도 해야 타이트하게 돼. 못 가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은 말씀드릴게요. 네. 나는 3분 내에 하니까 메타 봅시다. 네. 메타 수치는 다 아는데 메타. 이게 참 바람직하지 않은 실적이 잘 나왔어 메타도. 보여주실래요? 일단 메타가 매출하고 EPS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실적 예상보다, 그러니까 매출은 부합이야 그냥. 매출은 부합이고 매출 부합. 그 다음에 비용들을 덜 써서 네. EPS는 한 20-30%더 나왔어요. EPS 잘 나왔고. 그러니까 EPS는 BT야. 매출은 보합이고. 근데 가이던스가 매출을 377억 불 중간값으로 네. 예상치보다 조금 미스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가이던스가 미스. 조금 미스했는데 네. 조금 미스했잖아요. 근데 사람들 이걸 본 거예요. 그로스가 성장률이 27%가 아니고 18%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 1분기 실적은 좋았잖아요. EPS 네네. 비용. 2분기부터는 비용이 늘어난다고 본 거예요. 어. 그게 여기 있어요. 이거 봅시다. 네. 메타가 올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이번에 밝힌 게 350에서 400억 불이에요. 바로 전보다 50억 불, 30억 불 더 늘었잖아요. 네. 뭐 그전보다 대서 늘리고 있고 네네네. 늘었어요. 근데 여기 볼까요? 1분기 때 1분기 실제 때? 집행은 67억밖에 안 했어요. 오히려 QOQ 빠졌어요. 67억. 그래서 400억이면은 한 100억 불 아니면 한 7, 80억 불 하는 거잖아요. 80억 불 이상. 근데 1분기 때 집행을 예상보다 적게 했거든요. 그럼 뭐죠? 2분기부터 투자를 본격적으로 또는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거를 희석시키는 그런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1분기 실적 좋았는데 겨우 부합을 했어도 결국 캐펙스 투자를 제대로 안 했네.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매출이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임팩트가 바텀 라인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주가가 40% 올랐거든 연초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빼봤자 30% 오른 거거든요. 네네. 이런 거 빌밀어서 그러니까 시점하고 가이던스가 뭐 good enough, good 정도였는데 not perfect. 그리고 앞으로는 내려가겠네. 아하. 이게 참 웃긴 게 그래서 메타가 빠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심포가 네.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오늘 오면서 제가 느끼는 건 하이닉스가 3조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뭐냐면은 네. 시장이 그로스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1분기나 2분기 피크. 네네. 그걸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너무 많이 결론적으로는 엄청 두려워할 건 없는 게 이거 볼까요? 투자를 왜 늘렸을까요, 메타가? 여기 읽어보실래요? 영어로? 투자 왜 내렸냐고요? 왜 늘렸냐고 계속. 늘렸냐고? 늘렸잖아. 결국 AI로 가니까. 여기 continue to acceler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support the AI roadmap 하잖아요. 이거는 gonna be 굿이죠. for AI related stuff. 네네네. 근데 1분기 집행을 안 하니까 얘네 1분기 실적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분기 집행을 덜한 것이 이거는 해석입니다. 일부 해석이에요. 최근에 SM 스포마이 컴퓨터 그다음에 저기 뭐지
ASML, TSMC, 엔비디아, 엔비디아하고 SMS가 오늘 빠졌어요. 그렇죠? 얘네들의 빌미가 되는 건가? 지평을 덜한 게 나중에 많이 할 텐데 이런 시차적인 것까지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표면적으로 미국 시장이 혼조 조합이었지만은 네. 반도체 지수가 1% 올랐잖아요. 반도체 지수가 1% 올랐거든요. 네. 필라델피아 지수가. 근데 메타 빠지고 사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빠지고 전반적으로 그냥 쏘쏘했어요. 뭐가 났나? 그냥 자동차용 반도체만 온셈이 뭐 이상한 그런 거 TI 하면서 그렇게 올라서 장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장 끝나면서 메타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사실은 펀더멘털 AI에 대한 투자는 변화 없는데 오히려 더 엑셀러레이트인데 YOY로서는 근데 당장에는 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석된 거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AI 투자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슈마컴이랑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아닌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에 걱정까지 꼬리를 좀 물었고 저렇게 투자를 많이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하이닉스 실적,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장 후에 마이너스 2.89%로 좀 안 좋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노님 요거 어떻게 말아 올릴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선물에 따른 수급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 두 가지가 VS로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어제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어요. 네. 내구재 관련된 부분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술주들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M7 같은 경우는 메타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와도 가이던스 자체나 또 이제 일부 실적들에 대한 그런 이 지표들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활성화된 이런 MAU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실적을 파악하는 것들을 넷플릭스처럼 공개를 안 해버린다고 하니까 이게 타격이 넷플릭스도 그래서 박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메타도 똑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내일 또 이제 PC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이 내구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집중을 했었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언급도 안 되던 그러니까 별표도 보면 주표들 중에서 한 2개 정도 오히려 주간 원유 재고보다도 그게 별 3개 달려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낮은 거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렸으니까 이거는 물가 지표에 대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이런 겁이 엄청나게 크구나. 이 심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가 결국엔 중심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만약에 선물이나 외국인 현물 쪽에서 많이 빠진다.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강한 이탈이 나오면 이건 물가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지금 해외 증시 그러니까 해외 자금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얻어맞을 때 추가적으로 PC 발표돼서 만약 얻어맞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들어온 물량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최근에 선물의 기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수급 이탈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지가 결국엔 핵심이죠. 실적만 보면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면서 이제 하이닉스의 그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QOQ 부분 굉장히 좋았고 뭐 SSD나 특히나 낸드 쪽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장 초반이니까 그런 불안한 심리들이 다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전거래에 올랐던 거에서 이제 겁먹으신 분들, 리스크 관리하신 분들은 빼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매수를 하고 그런 거에서 치고받고 하니까 지금 외국인 현물이나 선물 쪽에서 큰 변동성이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9시 반 정도 넘어가면 분명 방향성을 잡을 겁니다. 늦어도 10시면 잡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이 좀 일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래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외국인 선물에서 이 큰 폭의 이탈이 나타나는지 그 흐름을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 이탈이 강력하게 변화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심리들을 선제적으로 읽지 않으면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는 게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올랐다가 빠졌다 하면 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명확한 시나리오를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잡아놓은 매수 단거 왔다? 그럼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보고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은 거기서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기준점을 잡고 그 위아래에서의 이런 흐름들만 잘 잡아주셔도 충분히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800억 정도 마이너스고요. 현물에서 거래소가 360억 외국인이 마이너스, 기관이 12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200억 팔고 있고 기관이 150억 정도 팔고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장중에 한 뭐 3% 가까이 빠지다가 조금 말아올리는 듯 하더니 지금은 마이너스 2.45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1.4% 마이너스. 하지만 일단은 방향성 잡는 거 보고 AI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네. 봅시다. 예. 그 GDP 얘기 나오는데 4분기 GDP가 3.4%였어요. 네. 그리고 1분기 GDP가 원 첫 시작할 때 1월, 2월, 3월 올라갈 때 3% 높게 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전문가들은 2.5%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 페드 GDP 나우라는 걸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게 이제 2.7%인데 잘 보세요. 페드 GDP 나우는 원래 2.9%까지 높다가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GDP 포캐스트는 숫자가 높아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2.5에서 월가에서 예산은 2.5나 페드 GDP 나오는 2.7% 최근에 낮아진 거예요. 네. 높다가 추세가 중요합니다. 낮아진 요 정도 나오면은 오늘 밤에 나오는 내일 아침에 GDP 나오는 건 임팩트는 덜할 겁니다. 물론 PC가 훨씬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노님 말씀하신 그 저기 내구재 주문은 맞아요. 표면적으로 3월에 약간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내구재, 아주 코어 캐피탈, 항공기하고 방산을 빼면은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그리고 2월달 다른 게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1, 2분기에 그 핵심 내구재 주문은 네. 원래 예상보다 늘지가 않고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GDP 나우를 앞두고, GDP 포캐스트 예측을 앞두고 페드 나우나 다른 것들이 약간 내려가는 추세가 나온 이유가 내구재 지분의 핵심 내구재는 이번 달 올랐지만 지난달 조정해서 결국은 늘어난 게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네거티브하고 볼 건 없어요. 근데 컨트리어리는 있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나오는 애. 네. 예전에 그 다른 그 GDP 나오나 그 월가 예상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달 전이나 이번 달 초만 돼도 3%나 2% 후반까지 있었던 것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3%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좀 신경이 쓰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은 네. 2.7% 이상 나오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그 저기 메타 그거 말씀하신 거 우리 제가 얘기한 거 거기서 초점은 어디냐 메타의 실적이 지금 피크아웃이고 내려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볼 것을 우리가 똑같이 투영해야 되느냐 그거보다는 AI 투자를 계속 더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늘 많이 빠지면 사실은 여기서는 저점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늘 만약에 빠지면은 조금 더 담아 보일 수 있는 위쪽으로 좀 갭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결론이라는 거고. 스텝 바이 스텝을 해줘.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결국 빅테크들의 뭐 실적이 안 좋아서 10% 깨지고 뭐 15% 깨지고 뭐 이런 움직임이 나와서 우리가 같이 밀리더라도 그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뭐 커피타임님께서도 그렇지만 캐펙스 늘린다는데 왜 반도체가 밀려야 됩니까? 저는 반도체 올인할 때라고 봅니다. 여기에도 같은 비슷한 의견. 올인 개념이 그러니까 오케이. 의견이 비슷하다는 방향은 거죠. 그런 거죠. 방향성이 그렇다는 매크로 겁니다. 계속 나오니까 네. 이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네.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기준점을 잡고 거기서 어저께 4% 올라갈 때 못 산 거 빠질 때 살 수 있는데 매크로 몇 개 있으니까 나눠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을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가 지금 수급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6%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고요. 코스닥이 양전했습니다. 0.05% 플러스로 올라왔고요. 여기는 에코프로의 힘이 큽니다. 액분에서 오늘 또 나왔죠? 11만 3,600원에 10%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액분하고 나서 어떤 움직임 가져가나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역시 액분의 효과인가요? 10% 플러스로 또 시작을 하고 액분하고 나서 그동안 어제 특히 2차 전지주가 올랐던 거를 좀 캐치업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전반적인 시황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작보다는 조금 소폭 말아 올려서 0.92%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말씀 주신 것처럼 양전을 했고요. 일단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일단 조금 괴리가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뭐 이제 미국에서의 이런 혼조세들, 미국채 상승들 이런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있고 내일 이제 PC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FMC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들 일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300개, 하락 종목수가 504개로 투자 심리는 일부 좀 소폭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577 종목의 상승, 865 종목이 하락하면서 약간의 이런 투심에 대한 변화는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조금 강력하게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436억 원 매도하는 것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4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기간도 1588억 원 팔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외국인 선물과 연동되는 물량들이다 보니까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나홀로 사고 있는데 외국인 기간 합해서 500억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선물에서 외국인 선물이 이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차익 순매수 부분에서도 860억 정도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라갔죠. 왜냐면 미국채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달러에 대한 또 선호 심리가 일부 높아졌다라는 점. 반도체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올라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종목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필반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어쨌든 플러스 흐름으로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KB금융 빼고 1위부터 15위까지는 죄다 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방산 좀 셀 수 있는데 이제 그 지원에 대한 그 미국에서의 하원 통과한 그 131조 원 관련된 부분이 상원도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있으면 그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전쟁에 대한 지원금 있잖아요. 틱톡 금지 법안까지 통과를 해서 통과가 이제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산주들 일부 좀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군사 지원금이 뭐 국회를 뭐 통과했다. 네, 하원 통과한 게 이제 상원도 상원도 네, 압도적으로 통과했고 이제 바이든이 서명만 하면 이제 바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좀 방산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얘기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시스템이 대형주 중에서는 제일 강하네요. 그렇죠. 네,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에코프로 액분 이슈로 지금 좀 소폭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본장에서 조금 이렇게 어쨌든 시장을 견인했었던 뭐 사실 애프터마켓이나 대장비에서는 조금 눌려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그런 긍정적인 심리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단가가 떨어지면 주식수를 눌리기 위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한 번에 저점 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SSD나 낸드 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들 그리고 일부 실적 발표가 또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식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유수가 있어요. 이게 또 단독 뉴스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고 테마성 재료를 만든다라는 거죠.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네. 소금 공장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식품업계 올스탑 위기라고 해서 이 정제염을 만드는 유일한 업체가 이제 중대 재해로 가동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 라면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소금 관련돼서 움직이는 게 보라티알, 인산과 샘표식품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죄다 급등 나오고 있죠. 장중에 장 초반에 16%, 보라티알 같은 경우도 26%, 인산과 같은 경우도 21% 이렇게 소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전에도 한번 테마성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다만 요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과하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셨을 때 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일부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이제 계속적으로 광고 관련된 부분들 뭐 틱톡 이제 국내 들어오는 거랑 뭐 알리테무, 아마존 이런 것들 돌아오는 것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쪽들,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들 이런 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성홀딩스 안에서도 자회사의 소금 관련된 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관련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테마성 부분들, 특별한 이슈가 있는 쪽, 그다음에 하이닉스발 뭔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 소부장 중 일부 이런 쪽이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밀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그나마 살아남는 애들은 방산 쪽, 하나 시스템이 4%, 현대 로템이 3%,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8%, 카이도 0.7%, 요 정도 애들이 살아남고, 오늘은 이제 밸류업이 조금 살짝 힘을 그래도 내주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1.5%, 그리고 KB금융이 0.7%, 뭐 요런 종목들, 요런 것들이 좀 버텨지면서 그래도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역시 코스피 대형주 쪽이 좀 안 좋다는 거. 아니 크래프톤하고 넷마블은 계속 밀리네요. 크래프톤은 메가 이슈가 스퀘어도 그렇고 넷마블도 하이브 지분 가지고 있는데 미니진 반란에 넷마블도 시총이 몇천억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하면서 마이너스 8%. 회사가 워낙 안 좋은데도 여기에 악재까지 겹치니까 이 넷마블이 원래 이걸 가지고 그 차입금 상환 계획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하이브 지분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가치가 너는 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붙어서 그냥 과하게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하이닉스가 그리고 하락 종목 3위에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올라와 있는데 마이너스 3.5% 하락폭을 잘 버텨주나 싶다가 또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억울합니다. 왜요? 삼성전자도 억울하지 형. 2조 8천억 내놓고 지금 매출로는 1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죠. 1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그렇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18년 이후 최대. 근데 이렇게 호실적 발표에도 3.5% 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도 그러니까요. 그때 했잖아. 그래서 가장 그 억울하죠. 만약에 저기 사실은요 위스퍼 넘버로서 3조 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곤소곤 메타라든지 미국장은 이슈가 된 게 아니고 메타 이슈가 없었어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었어. 근데 이제 더 빼는 거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이건 좀 아니잖아요. 레셔널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니까 메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레셔널하지 않더라도 시장을 기대치하고 꽉 차였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과하긴 하죠. 많이 과하죠. 보도님 한마디 해줘요. 이거는 2.8 그렇죠. 내놨는데 이거는 너무하잖아. 이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혹시 제가 맞춰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우리가 자조적인. 실적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응이 어떻게 예측해야 돼. 그렇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메타도 영향을 준 거고. 좀 억울하지. 뭐 지금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 냈는데 하이닉스 미국 빅테크 둔화 우려의 약세. 아니 그 빅테크 둔화 우려가 뭔데? 아니 기사는 결국 하이닉스는 메타가 빠져 있으니까. 아니 둔화 되더라도 어쨌든 AI 인프라 투자한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빅테크 전반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AI 보고 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도대체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분할매수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호재가 호재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 시장의 특성이 나는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억울해. 우리나라가 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데 저번에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네. 4분기 실적 개판 나왔을 때는 우리 걔네가 초쳐서 그런 거고 1분기 실적이 6조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그래갖고 또 억울했잖아요. 그리고 또 매크로 맞으면 또 어렵게 올라간 것도 10% 토해내고 네. 화내봐도 소용이 없는 건데 그게 that's life. 인생이 어떻게 할 거야. 오케이. 메타도 사실은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타 실적 좋았는데 PER이 빠져서 19배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10%가?
또 걔네들은 그럴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제가 해석한 거는 빠지고 나서 보니까 앞으로는 좀 투자가 되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장기는 좋은데 메타도 단기적으로는 돈이 들어가네. 근데 중요한 건 메타도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그렇죠. 40 몇 메타도 프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게 우리는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별로 최근에 안 올랐으니까 더 억울함에 대한 심정이 더 그쵸. 과한 거, 과한 게 아니고 더 센 거죠. 알겠습니다. 무리님께서 징징대지 마라. 남자는 강하게 가는 거다. 이렇게. 아우 마인드 좋습니다, 형님. 같이 가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마음에 공감을 했으면 또 징징대지 말라고. 그거 아주 그냥 강철처럼 얘기하면은 또 왜 공감 안 하냐 그러고 그럴 거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요. 실적은 3조 가까이 나왔었는데 반응은 매우 궁금하다고. 이런 걱정이 된 거야. 근데 반응은 어떻게 하나요? 반응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제 못 산 사람들은 사는 게 맞지. 자 그러면 오케이. 오늘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으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2조 8천억 나왔고 AI 인프라 투자는 정확히 2조 8,900. 오케이 2.9로 합시다. 기분 좋게. 이거 뭐 주식 떨어지는데 2.9 아쉽게 3이 못 나왔지만 반올림까지 해요? 3 나왔다 그래요? 이게 뭐야? 오버하지. 약 2.9 2.9. 2.9 아니 2.9 나왔고 잘 나온 거지. 테슬라도 저기 뭐야 AI 인프라 투자 열심히 하겠다고 네. 얘기하고 맞아요. 메타도 마찬가지고 몇씩 올랐지.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마이크론 저기 가고 걔는 비중 얼마 안 되니까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도체 소부장인데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오히려 이런 빠지는 거를 좀 줍줍의 기회로 활용을 해도 괜찮다? 자기 아까 우리 실컷 얘기했잖아 지금. 제 기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갈게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이제 네모 상자 안에 네. 하이닉스라는 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공이 흔들리는 게 공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상자 자체 상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상자가 뭐냐면 이제 대외 변수죠. 뭐 매크로적인 것들, 뭐 국제 금리 움직이고 사실 기술주를 크게 배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내구재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 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별로 아니 없잖아요. 잠깐만. 죄송한데 내구재 그거 높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근데 어쨌든 시장이 거기서 반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반응 안 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싸우신다. 저기 국채 수익률만 약간 3.61에 3.65로 올라간 거 맞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그 내구재 반응한 것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그거보다는 국채 그 입찰이 있었거든요. 5년물인가 7년물. 그게 예상보다 물량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약간 딸렸어요. 그래서 오늘 국채가 약간 올라간 거지. GDP 포캐스트를 염두에 둔 내구재 수치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하여튼 올라간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 이 영향이 제가 봐도 더 크지 않았다고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일 GDP가 2.8% 나오면 꽝인데 그래서 나왔을 때는 그 핵심 그 항공기업이 다 제하고 나면은 그거는 3월 2월 때 어저스 돼 가지고 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 자체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해석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이 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고 그래서요, 보노님. 네, 어쨌든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의 변수가 나온 거니까 그 공 자체가 움직이는 이유가 사실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더 큰 변수에 의해서 이게 변동성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뷰를 잘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큰 대변수에서의 뭔가 부담감이 생겨서 움직인 거라면 우리가 지금 사는 뷰도 단순히 PC만 보면 안 돼요. PC에다가 FOMC까지 지금부터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FOMC까지 좀 더 넓게 보고 거기까지 사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왜? 공은 원래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상자가 미끄러지면서 공이 같이 끌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지금의 변동성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나왔어요. LG엔솔 실적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573억. YOY 전년 대비 75% 감소. 예상보다? 예상 항상 예상보다가 중요하지. 예상보다. 천억은 근데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긴 한데 AMPC 빼면은 빼면 적자. 영업 손실. 그럼 뭐 300억 별로 안 좋게 나왔네. 300억 영업 손실입니다. 1,500억? 1,500억 그랬어 아까 줬죠? 네, 1,573억 나왔어요. 그럼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YOY 75% 감소. 아니 원래 기대가 1,300억 정도 잡혀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쁘진 않은데 주가는 빠졌네요. 장분위기에서 빠지고 있네요. 네. LG엔솔이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영업 손실이라고 진짜 오랜만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2차 전지는 에코 프로만 오르는 건가요? 에코 프로 중심으로 오르는 건가요? 에코프로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엔캠 좀 오르고 엔캠 오르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마 저기 에코프로- 액분 효과하고 그동안 쉬었으니까. 네, 어제 그거네. 오른 거 따라잡는 거 키 맞추기 플러스 액분 효과. 그렇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5대1 정도의 액분 10% 효과. 할까 보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올라가다가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요거 근데 진짜 좀 방어해줄 무언가의 섹터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지금 약발이 조금씩 빠지고 있고, 알테오젠이랑 HLB가 좀 힘을 내주고 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래도 올라봤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5% 정도 상승. 그 리포트 나왔었는데. 리포트 나와서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루닛, CJ ENM 여기 얘네 관심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진짜. 보노님 지금 선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선물 중요하고 계속 좀 눈치를 봐야 된다. 9시 반 적어도 늦어도 10시까지는 방향성이 좀 결정될 거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모가 지금 매도 폭이 좀씩 줄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867억까지 좀 매도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처럼 안 짜고 들어왔네. 만약에 이제 이 전환을 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이제 기관도 빠르게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장에서 기관이 많이 던진 쪽에서의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관의 수급 쪽이 이탈이 되는 쪽이 이제 전거래를 좀 크게 급등을 했었던 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최근에 기관이 어느 쪽을 계속 담고 있느냐 요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톱니바퀴를 만드는 주체가 지금은 그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흐름들만 조금 파악을 하시면 나머지 산업군들 좀 선택하시고 하는 거는 나쁘지가 않을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예비 후보군은 기본적으로 관세청에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쪽 그러니까 수주 산업이 좋아지고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쪽 하면은 몇 개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뭐 2월, 3월부터 쭉 얘기해왔던 산업들 안에서 분명 또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서 뭔가 변수 포인트가 나오면 그거는 짧고 굵게 팍 터지고 식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사실 그렇게까지 큰 뷰를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쨌든 묵직하게 끌고 가고 있는 그 중심점 안에서 비중을 확대하고 줄이는 그 과정만 잘 해주면 어쨌든 우리 계좌에서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이 수익금이 쌓이거든요. 그런 네. 식으로 눈덩어리를 굴린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조선은 선전 중이다. 뭐 방산하고 비슷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뭘 가장 많이 사냐 요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4월 25일 네. 9시 30분 기준으로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480억 정도죠? 그 정도 가지고 482억. 아직 모르겠네.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482억 맞네요. 삼성전자 482억, SDI 600억, 기아, 신한지주 그리고 유니드, 현대차.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요 정도로 사고 있어서 한면허치 약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700억 정도 파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이. 그 다음에 LG화학, 삼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파는데 하이닉스의 매도세가 제일 셉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고요. 하이닉스 720억 매도. 외국인들의 하이닉스 매도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다? 오케이. 그 변동이 심하니까 삼성보다. 삼성이 좀 미리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은 삼성전자 77,000원하고 하이닉스도 또 비슷한데 네. 비슷한 게 아니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빠진 거지. 네. 고점 대비했을 때 87,000원에서 77,000원 빠진 거고 하이닉스는 19만 원에서 17만 4천 원 빠진 건데 네. 근데 변동성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뭐 아까 말한 근본적으로 AI 투자를 컨펌하는 뉴스가 계속 오늘도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되잖아요. 네. 인텔은 뭐 그런 거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비슷하게 투자 어쩌고 하는 게 좋게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처럼 이렇게 빠지질 않는다 하면은 또 회복세가 금방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분한테. 참 지금 외국인들의 코스닥, 코스피 오늘 사고 파는 종목들 보는 것도 그렇고 빅테크 실적 나왔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하이닉스 실적 나왔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보니까 참 꼬였다. 꼬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처럼?
아, 역시 메타인지가 뛰어나시네요.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앞으로도 지금 빅테크 실적 몇 개 남았잖아요. 네, 있죠. 5월까지도. 네, 5월 초까지. 그러면 지금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거, 캐펙스 늘린다는 거는 오케이. 그거 우리한테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그게 빅테크 실적이 깨지면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는 게 공감대가 맞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봐도 공감대인가? 고차 방식인데 아까 제가 초장 얘기할 때 메타가 빠지는 이유 중에서 아까 뭐 1분기 좋았는데 2분기 3분기 투자를 많이 하는데 바로는 매출이 안 오니까 네. 그러니까 1분기보다 낮아질 것 같다 성장률이 그런 걸 우려했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했지만은 네. 사실 절대 주가가 40몇 % 올라간 상태에서 그거를 빌미해서 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많이 빠진 거 사고 오른 거 웬만하면 패고. 그러니까 어저께 저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엄청 빠졌잖아요. 한 50% 빠지지 않았어요? 어저께 네. 오르기 전까지 한 거의 50% 빠지지 않았어요? 40%. 40%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내러티브 좋게 하니까 받아 올리는 거고 당장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실적이. 근데 이제 이 실적이 지금 떨어진 것도 아닌데 좀 이상 퍼펙트하지 않으면 팔라 그러고 그런 어떤 키 맞추기나 그런 거 절대적으로 미국 장도 싸지 않다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어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러니까 PER 20배라는 숫자가 비싸다고 보면 충분히 비싸고 네. 싸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맞고 AI 갖고 가고 있는데 AI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주식은 안 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거기 기관 투자가들도.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AI 투자 수혜를 받느냐? 그게 맞죠. 그게 네. 기조죠. 근데 걔네들이 주가가 그래서 만약에 조정받는다. 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뭐 10% 20%더 빠지는 게 아니고 잘 안 가고 조정받는다. 그럼 한국의 전체적인 장이 확 하고 올라갈 것이냐? 확 하고 올라가는 속도는 우리가 아웃퍼폼을 할지어정 아웃퍼폼의 그 강도가 네. 희망하는 것만큼 안 강할 수 있죠. 안 강할 그런 수 영향은 있다?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도 억울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특히 선물 중심으로 아까보다는 조금 좀 줄어드는 것 같기는 네. 합니다만 아직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선물 이게 세 개 다 외국인들은 마이너스로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아까 그 수급적인 얘기 좀 나와서 네, 요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근데 이게 4월달에 지금 누적. 기간 누적 수급인데 잘 보시면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흡프스프 뭐 요런 뭐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좀 HBM에서 주도하는 쪽에서는 차익이 나오고 그 물량들이 대거 삼성전자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4월 초부터. 네, 4월 초부터만 봤을 때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이닉스와 HBM을 필두로 정리를 하고 이 수급들이 이탈이 되는 것들이 삼성으로 넘어가고 있을까? 아, 예리하다. 요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 삼성전자에서 발표된 뭐 이제 뭐 최근에 AMD나 이런 것도 발표가 났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발 뭔가 발표가 크게 나올 거라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수급을 굉장히 왜냐면 삼성전자가 수급이 안 좋을 때 하이닉스 쪽으로 굉장히 몰빵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에서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에서 이 시장에 대한 성격을 조금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였던 쪽에선 차익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 큰 흐름을 물줄기를 만들어주는 게 외국인인데 거기서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저는 반도체에 대한 수익성을 완전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보시면은 외국인이 누적으로 계속 담고 있는 건 변압기 쪽이 여전히 있죠. 그러면 그렇네요. 오늘도 변압기가 좀 나쁘지 않은 오늘도 상황인데 갑니까? 오늘도 뭐 플러스 쪽에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조선 쪽이랑 방산 쪽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군들 위주로 보시되 대신에 같이 들어온 쪽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같이 들어온 쪽이 조선이 같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의
어제도 강하고 최근에 강했었던 이유도 이런 수급발로 이게 잡아서 끄집어 올라가고 있었구나. 최근에 현대기아 같은 것도 좋은 흐름들도 이런 부분들이 좀 끄집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대신에 위아래 변동성이 강한 거는 기관이 엄청 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부분에서의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굉장히 담아주고 있지만 기관에서 물량 패대기를 치는 것들은 분명 위아래 급등락이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런 방향성 자체도 잡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을 조금 짚고 넘어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매크로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많이 돼요. 삼성전자는 매크로 네, 플레이. 그래서 85,000원에서 8만 원 깨질 때까지는 하이닉스가 덜 빠져도 삼성전자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1차 일어난 건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좀 샀다 이거지. 그 전부터 샀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결국은 HBM에서 경쟁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해치성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가에 따라서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를 양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이게 어제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하이닉스 그 키움증권 얘기합시다. 키움증권에서 우리 보노님도 기억나실 텐데 키움증권에서 하이닉스 실적을 2조 6천, 4조 1천 이렇게 확 2분기 이렇게 하면서 확 올려놓고 리포트 뒷자락이 뭐냐면 하반기에는 HBM에서 경쟁이 격화돼서 HBM에서 가격이 인하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디지타임즈에서 요거를 고스란히 베껴서 기사가 났어요. 대만 디지타임즈. 대만 디지타임즈에서. 그러니까 저도 못 봤는데 제 구독자가 얘기해 준 거 그래서 보면 보니까 그 무슨 얘기냐? 하반기에 경쟁에 산다는 건 누구죠? 그 마이크로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오는 건 맞지. 근데 진짜 임팩트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해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실적만 보고 가면은 하이닉스 실적이 1분기가 피크가 아니고 2분기도 올라가는데 왜 팔어?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는 만약에 삼성 올 하이닉스 하이닉스 숏 이런 식으로 하기는 리스크가 둘 다 있어요. 둘 다 갖고 있는 ETF라든지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 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오케이. 너무 반도체 얘기인데 반도체 그래봤자 네. 반도체 그래봤자 뭐 40% 50% 그거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시점은 매크로가 충분히 낮아졌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근데 좋아지는 기미를 PMI에서 줬지만 GDP라든지 PC를 보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오늘 아침같이 이렇게 빠질 때는 아까 많이 빠질 때는 이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오케이. 제발 뭐 저희가 뭐 변압기나 뭐 방산, 조선, 반도체 좋다고 얘기하는 걸로 하나에 딱 몰빵하셔가지고 그 많이 얘기하니까 그것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흔들리면은 또 저희한테 와서 또 같이 흔들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중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좀 있으니까 밸런스하게 좀 가져야 자, 오케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원래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오면 이거 딱 좀 수익 나가지고 치킨 사 먹으려고 딱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치킨이 아니죠. 치킨 갖고 되겠어? 오마카세. 오마카세 그 정도에 가야지. 호텔 뷔페 막 이런 거. 그거는 형처럼 CD가 큰 사람들 얘기고 100만 원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치킨은 먹을 수 있었겠다. 네, 치킨은 먹을 수 있죠. 그럼요. 100만 원 근데 정도 하면 오늘 3% 빠지면 치킨을 도로 내야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일 뭐 PC라든지 오늘 이런 것들 계속 연타로 나쁘지 않으면은 계속 뺄 수 있는 힘은 제가 봤을 때는 대안적이다. 그래서 이유도 없고. 오늘 하이닉스가 원래 치킨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3% 빠지니까 3%가 조금 치킨 줘요? 힘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보기가 좀 부담스럽기 장보기가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니커 물가 안정 프로젝트로 해서 생닭 3마리 10,000원, 한 마리 우와. 3,3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마니커에서 좀 이용을 세 마리 3만 원이면 싼 거 아니에요? 몇 호짜리예요? 3마리 10,000원. 몇 호짜리예요? 몇 호짜리? 모르지. 스펙트럼 병아리는 아니야 확실히. 닭이야 닭. 병아리 아니에요. 요즘 치킨집 가면 저 병아리만 하고 요만한 거 파는 데 있더라고요. 치킨도 아니야. 그 마니커. 프랑스는 엄청 큰데. 음. 거기서. 이름도 많이 커잖아요. 뭐 커? 아, 아니 입이 들어가서 내장에 들어가서 커지나? 뱃속에서? 많이 커 드시고 또 수익도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 42분입니다, 벌써. 먼저 가셔야 되는 분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준비해 오신 자료.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질 때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근데 저 요즘에 그 뉴스 갖고 온 거 좀 잘 되긴 했는데 아니 또 공부는 계속 해야 되니까 뭐 네. 시장 한번 안 좋다고 또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분의 자료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하고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 점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좀 전략 세우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노님부터? 네, 이거 뭐 뒤에다가 글 써놓는 거 아니냐고 해서 오늘은 타이틀 아마 나올 텐데, 네. 요 SMR 국가 이제 관련된 조성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 좋아요.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최근에 우라늄 관련된 요거 하이드란 나가니까 요거 기사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전거래에도 미국 쪽에서 우라늄 관련된 ETF 그리고 우라늄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좀 관심도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이런 원전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변압기까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지금 전선 쪽이 좀 약한 거는 금 가격이랑 구리 가격이 약간 좀 선물 가격이 뒤로 소폭 밀렸어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광산에 대한 칠레에서 투자를 한 6% 정도 더 늘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럼 공급망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벤트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선물 가격이 소폭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 또 중국 쪽에서 뭐 이제 구리 쪽을 수입을 한다 말다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변수는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약간 그 흐름 자체는 살짝 꺾이고 있기는 해요. 네. 대신에 이게 금리 인하라든지 좀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면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가 또 오늘 뉴스에도 같이 붙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에너지 반도체 쪽에 대한 오늘 하이닉스 그 실적 자료 꼭 보세요. PDF 그거 보시면 AI에 대한 이런 수요 확대로 뭐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컴퓨터까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QOQ의 수준을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흐름들이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면 에너지를 만드는 쪽에서도 분명 수급이 돌 거예요. 오늘도 뭐 대명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쪽이 일부 움직이는 게 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태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쪽에서도 분명 순환매 흐름이 돌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이런 반도체라는 큰 틀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세부적으로 뭐 반도체, 뭐 HBM 소부장 이런 쪽 움직이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전선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으로 움직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기회를 좀 당분간은 포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거기에 따른 뭐 이걸 미국장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내장에서도 하셔도 되는데 그건 이제 각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요건 좀 우리나라 이제 확실히 그 원전 관련해서는 요즘에 다른 경제 채널 모니터에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뉴스들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예. 그리고 AI랑 같이 붙이면 요즘 마케팅이 잘 되잖아요. 그쵸. 근데 AI가 돌아가려면 결국은 많은 파워가 필요할 거고 태양광, 풍력 뭐 이것저것 다 돌려봤는데 경제성 떨어지고 아직까지 기술력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어쨌든 돌려야 되니까 원전 쪽이 그나마 해답이 있지 않을까? 친환경 비스무리하게. 그거를 확대해서 신재생까지 확대해서 나오는 리포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매크로가 안정이 돼서 이 안정화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슈는 뭐냐면은 그 원전은 그렇다 치고 다른 신재생이나 이런 쪽은 아직 손이 안 가는데 우리 그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네네.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건 있어요. 제가 추측하는 건 아니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밸류에이션 와이즈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아직 많이 불편하지 않은데 어느 순간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아주 편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PER이 30몇만 원 하는 것들이 PER 한 20배 후반 정도 해서 27년, 26년 정도 땡겨야 되는데 글로벌 회사하고 똑같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30배 정도나 이렇게 줄라면 말이죠. 뭐가 되냐면은 글로벌 우리가 넘버 원 정도 되거나 마진이 한 15% 이상 나오거나 이런 게 컴비네이션 되면서 이제 27년 거 땡겨야 되거든요. 경쟁력이 좀 있고 땡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더 편안히 갈 수 있는데 계속 치고받고 한다면 그것이 이슈가 될 소진이 있다. 지금은 안 들리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그런 전력이 좋고 반도체가 좋고 하더라도 한 섹터에 30% 지금 실을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 SMR 말씀을 네. 해주셨고 두 번째 뉴스. 두 번째로는 2월 신생아가 첫 번째로 통계를 한 첫 번째 8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2만 명을 이탈했다.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2월로는 최저. 근데 사실 2월로는 최저. 최저는 최저, 예. 12월에 16,000명으로 그쵸, 했는데 그쵸, 예. 1, 3월 달에 성수기? 아니 그러니까 성수기가 맞아. 있습니까? 그거 있어. 출산하는데 1분기가 높아 원래. 2월 출생아가 성수기면 6월 달에 여름이라서 막 뜨거운 사랑을 한다는 몰라 하여튼 건가요? 1분기가 좋아.
근데 2월로서는 최저야. 2월로서는 2만 명 붕괴 최초입니다. 사실 17,000. 웃을 뉴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처음으로 2월 달에서는 이제 역성장을 하게 된 거고 또 이제 자연 인구에 대한 자연 감소,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태어나는 이런 이제 출생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인구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또 굉장히 강조가 되면은 또 정부 단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움직임은 테마성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만약에 뭐 PC라든지 FOMC로 인해서 뭐 이제 흔들리고 한다면 요런 관련된 내용들이 또 시장을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구나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놓으시면 만약에 트레이딩 능하시거나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대응이 가능하니까. 근데 출생아가 2만 명 붕괴됐다는 게 주식시장 네.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그럼 거예요? 테마성 얘기 나올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발도 정책이 있고요. 나올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의 그 장기적인 경제 뷰로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얘기죠. 안 좋죠. 그럼 원래 안 좋지. 근데 그러려면은 그 세금 뜯어내는 거 금융투자 소득세 포함해서 그런 거는 제대로 하시라 그래. 또 금투세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여러분들 열심히 버는데 그거 정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많이 맞아요. 뗀다 그러면은 맞네. 그거 뭐 저기 결혼할 나발이고 뭐 되겠어요? 그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딴 얘기고. 아까 출산 성수기 때문에 채팅창 한번 난리 났었습니다. 아, 이게 그 봄에서 여름으로 살짝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때가 로딩은 그때 해야지 9개월 뒤에 나오니까. 그렇죠. 9개월 뒤에 나오니까 살랑살랑 그때가 좀 지금이네요. 딱 4월에서 5월, 6월 요때가 이제 예. 무언가 준비가 되는 시기고 2월에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1, 2, 3월에. 1, 2, 3월 달에. 네네네.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그랬고 오늘 뉴스 거기까지? 네, 두 개만 갖고 왔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자료 아까 그 됐고 네. 저기 그 삼성 하이닉스가요. 그 저기 공장 뭐 익스텐션 해가지고 그 기사 나오니까 그거 갖고 또 안 좋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어서 다시 저 처음 듣는 간단- 뉴스라서 아, 어떤 거요? 그래요? 아주 헤드라인 된 거 아닌데 삼성이.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어저께 나온 거 M15X N15X X가 익스텐션 같아요. 네. M15이라는 그 공장명인데 청주 네, 청주, M15X 공시가 난 게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다고 투자해가지고 제가 제목만 한번 얘기할게요. SK 하이닉스 청주의 M15X D램 생산기지 결정 20조 원을 투입하겠다. 2025년 11월 준공 계획. 요게 왜요? 그러니까 그게 업체들이 저 만약 증설을 하면은 또 공급 초과 뭐 이런 약간은 이제 이 업적에 많이 계시지 않은 분이 질문하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우려가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나오는데 이거는 작년 3월달에 원래 익스텐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 3월부터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안 좋아요, 반도체가. 기억나시죠? 얼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단됐던 거 요즘에 가동률이 높아지고 하니까 캐파가 부족할 것 같거든요. HBM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져서 이제 조금 다시 하는 거예요. 캔슬된 거를 시장이 좋아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임팩트가 나오냐면 빨라도 25년도 중후반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 근데 그런 거 발표되니까 을싸을싸하는 거니까 더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쓸데없는 게 아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별 의미 없어요. 오히려 미리 선반영 땡기고 뭐 이런 기대가 안 땡기. 그냥 그런 거. 그냥 홍보성 기사다. 홍보성 기사다. 나쁜 건 아니지만 특별히 좋을 것도 없다. 진짜 근데 우리 방송 솔직하기는 하다. 그렇죠? 아니 공장진들 타는 기사 보고 홍보성 기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우리 주가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은 거라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1분이니까 슬슬 가야죠. 두 분 뭐 하실 말씀 다 하셨나요?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죠? 3시 마이너스? 20분까지 전략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사실 애매해서 요즘 장이 전략 플러스 됐네 코스닥. 그래요. 코스닥 플러스 아까 플러스 됐습니다. 코스피드 마이너스 0.7. 코스피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이닉스 마이너스 2.5%. 나머지 종목들이 좀 힘을 내네요. 삼성전자 1.5%. 그래도 은행이 좀 오르고 자동차도 좀 버텨주고. 밸류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에서 3% 마이너스인데 시장이 요 정도면 지수가 요 정도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래도- 요 정도 끝날 줄 알았어. 끝난 게 요 정도 1%대. 매크로 영향 받고 뭐 또 그 뭐지 그 저기
빅테크 받으면 괜히 찝찝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많이 오른 것도 있고 1%대 정도 끝날 줄 알았는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끝나면 조금 억울한데 실제 잘 나왔는데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보노님 한번 수급이랑 다 같이 한번 짚어주시고 전략까지 두 분 코멘트 듣고 마무리하죠. 네, 일단은 선물 쪽에서의 좀 변동성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큰 폭의 밴드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의 큰 이탈이 없으면 기관에서의 패대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는 여기에서 큰 폭으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만약에 트리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반도체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겠고요. 대신에 우리는 애초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의 이런 시나리오를 일부 세운 부분이 있고 어차피 다음 거래일에 이런 PC라든지 이런 지표에 대한 변수를 우리는 이미 고민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 소폭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빠지는 게 좀 짜증나고 신경질은 나지만 거기서 너무 그렇게 막 하루하루에 흔들려 버리면 맞아요. 우리 의사결정하기 굉장히 힘드니까 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뭐 지금 상위 종목군들에서의 어쨌든 아까 제가 이 수급적인 흐름들 좀 잡아 드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움직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뭐 방산이라든지 저 PBR 쪽에 계속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사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흐름들이 희비교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산업별로 오늘 뭐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막 대거 나와요. 그런 것들 저 PBR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산업적인 흐름의 좀 방향성 그건 고민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에코프로 발이 저는 뭐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시장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부분을 너무 집중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요거는 힘이 조금씩 빠질 수 있다라는 전자의 시장을 바라보셔야 대응 전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뭐 이런 변압기 쪽이나 소켓 이런 쪽에서 일단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수급 확대가 나오는 것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DR이 오늘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화장실 가시거나 일 보시다가 중간중간 그냥 코스피 코스닥 상승 종목 수 흐름들만 좀 파악을 하셔도 대충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좀 파악이 되실 거니까 이 지금 힘겨루기가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코스피에서는 지금 10종목 정도 차이 나고 코스닥에서도 한 20종목밖에 차이 안 나니까 똔똔이야 똔똔. 네, 요거에서의 이 흐름이 크게만 괴리가 안 생기면 오케이. 비슷한 기조겠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차 지금 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눌렸던 같이 좀 시장 분위기 보면서 눈치 보고 눌렸던 종목들이 같이 좀 올라와 주면서 여러 종목들 특히나 이제 실적이 이슈가 돼가지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네. 좀 찾다가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유니드나 뭐 이런 것들 유니드 예. 리포트 나왔었거든요. 네, 리포트도 나고 편수 실적이 뭐 1600% 뭐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12% 정도 가고 있고 아까 뭐 소개시켜 주신 우리 뭐 하나 시스템이나 그런 종목들 이런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도 1%에서 오늘 7%까지 급등하고 있고 두빌도 상승폭 넓히고 있습니다. SMR 아까 원전 예전에 어떤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 종목이 그냥 관심에 넘어서요. STI라는 종목이 있는데 STI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예,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죠. HBM 관련되는 장비 회사예요. HBM 관련된 장비 HBM이 회사. 핵심이 아니고 그 중앙에서 그 케미컬 서플라이 하는 그거 갖고 하는 회사인데 HBM 리플로우 관련되는 장비 회사인데 이 변동이 심한데 만약에 HBM 쪽에 만약에 흐름이 좋아서 네. 한미 반도체나 그런 게 부담스럽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이런 종목도 한켠에 한번 봐두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추천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투자가들이 있더라고요. 리포트도 나왔어요. 다올 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왔는데 아, 그래요? 시작 인프라라는 시작부터 리플로라는 끝까지 수혜가 이중으로 발생을 한다. 그쵸. 그래서 그래서 현 주가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단 벌러틀이 심해요. 현 주가는 PER로 2024년 걸로 해서 9.7배 정도. 적정 주가는 5만 원 정도 최선호주 의견 유지라고 또 분석이 나오네요. SK증권에서 다올에서. 네. 그래서 SDI가 중간에 오늘 7.8% 오르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추천 안 해요. 네, 리포트 읽어드린 그 친구가 겁니다. 요즘 똑똑하더라고. 다올 그 쓴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애널리스트. 3년 전에 봤는데 그동안 많이 큰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야죠, 이제. 마니커에서 여러분 생닭 많이 드시고요.
3마리 10,000원입니다. 자, 3시 20분까지 저희가 잘 장을 지켜보다가 다시 뵐 텐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전약 후 강강. 강이지 강이 또 뭐야? 아니 정신 차려야죠. 솔직히 억울하잖아.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전약 후 강강 하시길 이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뒤에는 맛동산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세금입니다. 공동 명의를 해서 양도세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드린다고 공동 합니다. 명의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동 명의? 우리 관계 없잖아. 그러니까 형 우리 진짜 애라도 먼저 나타나자 하자. 아니 진짜로 이거 아니 뭐 되겠어요? 로이스트 볼스레이트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하고요. 3시 20분까지 수익 극대화하시고 저희는 3시 20분에 완전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